통합진보당 김미희 원내 부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처럼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여전하고 지역 간 재정 상황에 따라서 복지 수준의 차이가 커서 양극화 현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송파구에서 세 모녀가 생활고 때문에 목숨을 끊었습니다. 또한 함께 살지도 않고 연락조차 되지 않는 아들, 딸이 서류상 발견되었다고 부양 의무자라며 수급자에서 탈락되자 자살하는 사건도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부양 의무자나 급여 변경 사유를 발견하면 실제 사는 형편을 조사해보지도 않고 먼저 급여를 중지한 뒤에 당사자에게 이의제기 증빙 자료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쳐 62만 명이 수급자에서 탈락했습니다. 복지를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은 말뿐이고 실제로는 빈곤층을 사회 안전망 밖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제도가 잘못되어 있으므로 특별 조사나 홍보로는 세모녀의 비극이나 빈곤층의 자살을 막을 수 없습니다. 통합진보당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수급자 선정 기준을 최저생계비 120%까지 확대하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최소 185만 명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3+1 정책, 즉 물, 전기, 가스 같은 필수 공공재와 주거비를 빈곤층에게 무상 제공하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현 시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입니다. 통합진보당은 기초연금 20만 원 논쟁에서 벗어나서 최소한 1인당 최저생계비 수준인 월 57만 원을 보장하는 법안과 주거, 의료, 노인복지 서비스에 이르는 안정적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종합적인 정책 도입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지금보다 9조 원의 추가 재정만 확보하면 도입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국민연금과 노후생활 보장 지원의 총 재정 부담을 GDP 비율로 볼 때 OECD 28개국 평균에 비해서 2%나 여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재정 능력으로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우리 국민은 누구나 행복한 노후를 꿈꿀 권리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대량 만성 노인 빈곤 상황을 극복하는 것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작년에 진주의료원 폐업에 팔짱 끼고 있던 정부가 이제 와서 의료 취약자를 위하겠다면서 이틀 전인 25일 국무회의에서 원격의료 허용 법안을 처리하고 국회로 보냈습니다. 103년 전통의 진주의료원의 폐업 이유는 적자였습니다. 공공재인 의료 서비스를 국민 누구나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의료를 사업수단으로 보는 왜곡된 시각이 진주의료원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의료 민영화로 달려가는 정부의 모순된 행동의 희생자는 국민일 뿐입니다. 강은희 의원께서는 지금 국가가 지방의료원 운영비를 한 푼도 지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바로 국가가 지방의료원 운영비를 지원하자는 법안을 제가 대표 발의했고요. 아직 그 법은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 대형 병원, 그중에서도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빅5, 5개의 병원에 전국의 경증, 중증 환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의료 시스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공공의료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육 현장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각 당의 입장과 정책을 듣고 싶습니다. 얼마 전 교육부는 학교의 선생님들을 시간제로 채용하겠다는 시간 선택제 교사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우리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시간제 알바 같은 분들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교육을 책임진 선생님들을 알바처럼 채용하겠다는 분들과 교육 현장을 이야기하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저도 중학생을 둔 학부모로서 학교 교육에 걱정이 많습니다. 얼마 전 대구에서 여고생이 15층 아파트에서 떨어져 내려서 자살했습니다. 안양의 한 여고생은 목에 줄을 감고 자살했습니다. 학업 스트레스로 자살한 겁니다. 어쩌다 학교가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등학교가 평준화라고 합니다. 현실은 아닙니다. 이제 외고와 같은 특목고는 서열화를 조장하는 특권 학교가 되어버렸습니다. 통합진보당은 교육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특목고 자사고를 폐지하고
가고 싶은 학교, 교사가 즐겁게 가르치는 혁신학교를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무상교육, 무상급식을 처음 제기하고 현실화시켰던 통합진보당은 고교까지 의무교육,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대학 서열화를 폐지하고 국공립대학을 더욱 확대해서 입시 위주의 교육을 근본에서부터 바꾸겠습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무상교육을 위한 제도를 통합진보당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역사교육이 참으로 중요하죠. 과거에 개인의 출세와 이익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일제에 팔았거나 일제의 앞잡이로 독립운동가를 잡으러 다닌 사람들이 누구였고 그것은 잘못한 것이었다 이렇게 가르쳐야죠.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의 과거 또 그들의 조상의 과거라도 잘못한 것을 숨기지 말고 제대로 적어서 우리 세대가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역사교육이 중요한데요. 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엉터리 역사 교과서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갑자기 등장했겠습니까? 올바른 역사 교육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대로 진실을 알리는 그러한 역사 교과서를 계속 우리 국민들이 교육받아야 하고 또 갑자기 등장한 그러한 엉뚱한 잘못된 역사 교과서는 사라지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보당의 무상교육을 위한 교육 재정 마련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정보원이 쓰는 1조 원 넘는 예산과 인력, 또 효율성이 떨어지는 낡은 무기에 들어가는 국방부 예산, 과감히 삭감해서 교육 예산으로 우선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네. 또 둘째, 종부세 등 부자들의 세금을 줄여주느라 2, 3조에 이르는 지방세 예산이 사라졌습니다. 재벌과 최고 소득 계층의 증세를 통한 지방정부의 교육복지 예산 늘려가자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 개혁에 저항하는 것을 죄악이라고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규제 개혁,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규제를 풀어서 결국은 재벌과 특권층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확고하게 보장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재벌 개혁이지 규제 개혁이 아닙니다. 규제를 풀어서 동네 빵집 망하고 재벌 빵집이 장악했습니다. 동네 슈퍼, 동네 주유소, 동네 극장 다 없어지고 들어선 것은 재벌 독점뿐입니다. 중소기업은 지금 차입금 이자도 갚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재벌에게 법인세를 더 걷어서 중소기업에게 무이자 융자나 무상 지원하는 것이 규제 개혁보다 더 중요합니다. 재벌 특혜를 위한 규제 개혁에 반대하는 것을 저항이라고 한다면 통합진보당은 저항하겠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게 공식 제안합니다. 재벌과 부자만을 위한 특혜성 규제 개혁 토론회 그만하시고 서민 살리기 끝장 토론 해주십시오. 네.